자, HLB 그룹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밀렸죠.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HLB는 제약바이오주기도 하면서 이런 사업도 하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HLB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소 선박 사업 합니다. 수소 선박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울산 태화강에서 실증 운항도 성공했고 이런 기사들이 좀 있어서 잠깐 갖고 나왔고, 저런 뉴스나 기사는 저도 이제 올려드리고 영상 찍을 때 메인 화면에 썸네일로 쓰기도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HLB의 아까 말씀드린 선박산업에 관한 뭐 어떤 이런 이슈들 뭐 이런 것보다는 역시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추세나 이런 걸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일단 HLB 오늘 공매도 상황 좀 볼게요. 저 아직 못 봐가지고. 뭐 많이 줄었죠. 예전에 막 이 두 자릿수 이상 나오던 게 공매도도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장중에 대차거래를 좀 살펴봤는데 보니까 대차거래 자체도 꽤 줄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신규 수량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상환 수량도 많이 나오죠. 제 생각엔 HLB 공매도 세력들도 이제는 갚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여기서 공매도 하긴 좀 힘든데? 뭐 이런 생각인 거고, 저 8%, 5%대 공매도는 원래 맨날 꾸준히 나와요. 제약바이오주는 어쩔 수가 없어요. 꿈을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수가 좀 안 좋다거나 시장이 불안해지면 가장 큰 공격을 받는 게 결국은 HLB 그룹 쪽이, HLB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아직 월봉 바닥선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깨면 안 돼요. 지금 이 자리를 깨고 있는 게 HLB 테라퓨틱스인데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돼서 누군가는 그나마 잘 지켜주는 거고 있고, 요번 달을 필두로 여기 계속 줄어나가면 MACD 오실레이터가 줄어나가면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주봉에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와 매도의 힘을 균형이 보여주는 오실레이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거고, 내일 같은 날 깔끔하게 5선 위에 올려놓거나 20선 5위에 올려놓으면 20주선 위에 올리면 100점 만점이고, 못 올려놓게 되면 역시나 20선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맞고 떨어진다고 그랬죠. 맞고 떨어진 것 뿐이고 이격이 계속 모여갈 거예요. 모여가고 돌파 안착한 이런 과정이 앞에 복습이에요. 이런 과정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투자자의 동향 보면 어딨냐? 나와라. 뭐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받쳐줘도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수급이 좀 개선돼 있는 거에 따라서 매도세가 강해질 때 매수세가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MACD 오실레이터가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바닥을 안 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저게 뭔 의미가 있어? 저 무슨 말 하는 거야? 제가 어떤 어려운 지표도 필요 없다고 그랬죠. 자, 제넥신을 보겠습니다. 절대로 제넥신 주주분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차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닥인 줄 알았더니 깼죠. 이걸 깼어요. 자, 또 깼습니다. 또 깼어요. 또 깼죠. 계속 깹니다. 이게 추세죠. 이렇게 추세가 깨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가 바닥이 왔을 때 누군가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매수세가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매수세 강한 얘기죠. 다행히 이제 근간에 매수세는 좀 줄어들어서 안정감이 올 것 같긴 한데 역시나 마찬가지도 아주 쉬운 설명이에요. 아니 이전 저점 깬다는 얘기 누가 못해? 그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전 저점을 계속 깨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받쳐주는 거예요. 이 얘기 뭔 얘기냐면 다음부터라도 절대적으로 전저점 이탈은 깨지 않아야 되는 거고, 전저점을 깨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중기적으로 투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5선 근처에 있죠. 물론 이번 주 내일이 금요일인데 하필이면 오늘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내일 잘 돌려놓으면 투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고 20선 만큼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격이 모여가고 있어요. 이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나. 바닥은 다진 거예요. 기간 조정도 꽤 들어왔죠. 뭐 아주 길은 건 아니지만 길면 길수록 좋긴 한데 이때 240에서 하다 이탈했어요. 이렇게 기간 조정이 짧을 때는 급등해서 다시 떨어져요. 다시 떨어져 여기 와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좀 외국인 매도세가 있긴 해도 그래 근간에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기간도 살짝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크게 그렇게 나쁘다거나 이래 보이진 않아요. 이전 저점에 달아나면 돼요. 자, 공매도가 많이 줄었죠. 이거 어떻게 수치를 잡는지 몰라도 어쨌든 많이 줄었고 2.38%대까지 줄어 있습니다. 어제 왜 많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HTS가 어떻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뭐 자기들도 얘기하니까 이게 뭐 아주 정확한 건 아니라고. 거의 신규 수량이 안 나오죠, HLB 생명과학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대차거래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고 상한 수량이 많죠. 야, 우리가 HLB 생명과학 공부도 왔다가 아닌 것 같아. 얼른 갚어. 좀 더 빨리 갚으면 이걸 쇼키즈라고 그래가지고
쇼커버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순간 확 지나가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래도 이렇게 점점 이쪽이 상한을 하지 않나. 국무조 세력들이 야, 이 정도면 우리 HLB 제약 상한해야 돼. 우리 큰일 나. 뭐 이런 현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 HLB 제약은 좀 아슬아슬합니다. 좀 아슬아슬한데, 자, 월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지금 대바닥이 9,800원, 이걸 깨면 위험해요. 분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5개월선을 전혀 못 돌렸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는 불안한 거예요. 추세가 확정이 됐다거나, 이걸 가지고, 야, HLB제가 엄청 좋은데, 추세 우상향인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아우, 살이 걸렸네요. 물 먹다가. 죄송합니다. 좀 깔끔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야 돼요. 죄송해요. 자, 대바닥을 지키고 있는 것 뿐이라 9,8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단시 지켜주는 거고, 특히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아직 못 해주는 거예요. 아직 못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죠. 이거를 깔끔하게 돌려줘야 돼요. 엄연히 추세는 깨져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추세 전환과 턴이 됐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긍정적인 말이나 기분 좋게 해줘야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표가 나와 있는데 뭐 하향 중이잖아요, 그죠? 5주선 돌파 안착하거나 완벽하게 이격이 모여서 20주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내가 HLB 제약이 추세 전환과 턴이 완벽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거예요. 지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하향인 거예요. 일봉에서도 엄연히 많이 깨져 있는데 좀 다행인 거는 이 정도면 기간 조정이 엄청 길은 거거든요, 지금.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친구들도. 여기 찍고 이렇게 밀려 있는데 거래량이 좀 의미 있는 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왔어. 그래요. 일단 9,800원 기준으로 보고 굉장히 위험하죠, 이렇게 된 차트들이. 자,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봉에서 저점을 계속 깨고 있죠. 제가 깨지 않아야 할 자리를 또 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갈 길이 좀 멀어졌어요. 계속 밀리고 있고 역시 추세는 완전히 깨져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도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자, 최초의 옷을 깰 때가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깼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바닥이 아닐까 싶었는데 역시나 5주선을 전혀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추세의 전환과 좀 턴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위험한 거예요. 아직도 위험해요. 누군가는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일봉에서 신저점 다시 썼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 친구. 섣불리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관망이에요, 관망. 무조건 관망이에요. 추세를 돌려놓고는 안착할 때 지금 관망인데 왜 이렇게 이제 HLB 테라피틱스가 우리가 왜 추세가 중요하냐면 엄연히 우하향이잖아요. 주식은 우상향에서 하는 거예요. 우상향.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향에서. 우하향에서는 절대 건들면 안 돼요. 물타기 할까? 이것도 안 돼요. 물타기를 해도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됐다는 거예요. 우하향일 때 잘못하게 되면 계속 밀립니다. 손실이 커져요. 예, 아주 위험한 거죠. 그죠? HLB 제약이나 HLB 글로벌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누군가가 10배 이상 올렸다는 얘기죠, 주식을. 10배 이상 빨리 올린 거예요. 올리다 보니까 그만큼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는 주식 경험이 있죠. 격언이 있어요. 빨리 2,600원짜리가 26,000원 갔기 때문에 이런 길을 걷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시행기계가 15배 갈지 20배 갈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길을 걸 확률이 굉장히 커요. 제 경험상 그래요. HLB 글로벌은 이제 넥서스 사이언스들이 바뀐 거죠. 이제 앞으로 HLB 글로벌로 발음할 건데 역시나 완벽히 추세가 깨졌고 첫 번째 그렇게 위험하다는 5개선을 깼고 반등했지만 의미 없다고 그랬죠. 두 번째 중요한 20개선을 깼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을 깼어요. 여기를 깼어. 이 친구 이제 어디 갈지 몰라요. 요번 달에 꼬리 달고 돌려주면 그나마 다음 달부터 다시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갈 수 있는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주식을 싸게 사죠. 멤버들이나 저나 굉장히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주식 잘 안 사고 옆으로 4개월 정도 가는 주식을 사요. 그럼 첫 번째 목표가 제가 항상 여기라고 그래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부터 넥사의 첫 번째 목표가는 얼마냐면 14,000원이에요. 나노코박스가 나오든 말든 요걸 목표가 찍고 떨어지고 돌파하고 떨어지고 안착하고 이렇게 최소한 몇 개월 걸리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다음 달부터 V자 반등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완벽하게 깨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자리 깼을 때 절대 자기 위안을 하면 안 돼요. 이 주식을 안 샀다면 자기 위안을 안 해. 내가 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랑하게 되고 갑자기 예전에는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가 내가 이 주식을 사고 무너지는 순간 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아니야, 나노코박스가 어땠는데 뭐가 어땠고 한 30% 손실 났어. 아니야, 뭐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원래 주식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거야. 마이너스 50% 손실이 났어. 아니 난 장기 투자인데 뭐 이게 뭐야. 그죠? 이게 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안 샀으면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저기 10배나 올라갔는데 손실상이 말 떨어지는 거지. 내가 샀기 때문에 그 누가 하는 얘기도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주식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 10배 가기도 하고 다시 뭐 그런 거지 뭐. 난 어차피 장기 투자인데 뭐 이렇게 돼요. 내가 장기 투자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제가 관심 가지라고 그랬죠. 분명히 전기차 충전소들은 크게 뛸 확률이 있어요. 전기차 시대가 개화가 되는데 전기차 충전소가 안 뛴다? 좀 힘들죠. 그러면 저 휴맥스를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일반 전기 관련주들이 바닥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닥에 있는 애들이 있어서 잘 찾아보면 제가 전기차 특집을 해놨어요. 그러면 굳이 저기 막 10배 올라간 거 사지 말고 이게 바닥에 있는 친구들 이게 장기 투자죠. 근데 예전에 고점에서 물려서 저기 막 한번 한 50% 손질나 있는데 난 이제 장기 투자야. 예전에 충분히 손절할 라인이 있었고 손절 타임이 있었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도 괜찮아요. 내가 샀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 친구는. 내가 샀기 때문에 나는 갑자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에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뭐 어쨌거나 그런 거고. 뭐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잘하냐? 제가 당해봤잖아요. 제가 경험자잖아 내가. 이런 데 사가지고 막 예전에 이런 데 사가지고 물리니까 갑자기 내가 친구들한테도 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니들은 그 회사 볼 줄도 모르냐. 근데 내가 좀 시간 지나서 보니까 밑에서 10배 올라있더라고 이 친구가. 이게 뭐지? 왜 저렇게 됐지? 야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엄청 고생했어요.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런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나 멤버님들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노트스입니다. 가장 추세가 이뻐요. 뭐 잘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신규로 진입한다고 하면 부담이 돼요. 단지 들고 계신 분이라면 뭐 추세를 깨지 않는 한 들고 갈 만한데 월봉에서 오기에서는 절대 깨면 안 돼요. 이 주봉에서는 그 앞전에 있어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금요일 종가상 우주선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우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깨지는데 저 우주선의 자리가 정확히 일봉에서 21선이에요.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이때 배설하고 말씀드렸고 안 깨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전고점을 기준으로 자꾸 헤맨다. 그러면서 21선 깼다. 그러면 이 자리는 주봉에서 우주선 자리가 되고 여기도 깼다. 아주 위험해져요. 추세가 깨지는 거예요. 뭐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들고 가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신 분들이 아니라면 21선 깨거나 우선 깰 때는 대응하는 게 맞아요. 자, TXNS제를 보겠습니다. 월봉에서 본 차트 이뻐요, 이 친구. 이뻐요? 자, 이렇게가 됩니다. 자,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자, 요거 깨면 위험하다고 그랬다가 제가 요걸 많이 먹었는데, 깨서 이렇게 됐습니다. 5개월선 깨면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뭐가 위험하냐고 회사를 다시 보고 주식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그분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상식은 5개월선 깨면 추세가 깨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져요. 이 손실을 다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개월간 차 집에서 쉬었죠. 쉬었어. 이제 5개월선 위에 있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봉에서 봤을 때도 역시나 뭐 위험하진 않아요. 중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왔는데 중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절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5개월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추세 깨지는 거예요. 지켜주고 있는 거고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왔을 때 역시나 아직은 뭐 괜찮아요. 바닥권이라 지금 박스권이에요. 1,400원대부터 1,500원, 1,600원대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들이 큰 고통받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제약바이오가 여기 있는 친구들이 거의 적게는 10배, 많게는 20배, 30배를 갔기 때문에 이런 친구가 집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 집으로 안 돼, 시장도 안 좋아가지고 더 심하게 집으로 오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종목들을 사가지고 사면 돼요. 원전준 여기 있는 거예요.